눈 덮인 산과 깊은 피오르드가 있는 노르웨이는 자연이 걸작일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규모의 연어, 양식 기업이 탄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매년 노르웨이는 153만 톤 이상의 연어를 생산하며 이는 전 세계 대서양 연어 총 공급량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노르웨이산 연어는 중요한 영양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소득을 가져다주는 보물이기도 합니다. 2023년 노르웨이 연어 수출 총액은 100일 19억 달러로 집계됐다. 노르웨이가 이 전설적인 물고기를 양식하기에 완벽한 장소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르웨이 연어는 단순한 식량 공급원 그 이상입니다. 또한 자연, 과학, 인간의 헌신이 어떻게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산소가 풍부한 대서양의 얼음 바다에서 시작되어 세계에서 가장 우아한 식탁에서 끝난 그들의 놀라운 항해를 우리와 함께 풀어보세요. 환경 친화적인 농업 기술, 수백만 톤의 노르웨이 연어가 이동한 여행에 대해 알아보세요. 노르웨이의 연어 양식 부문은 엄청난 양의 생산량으로 잘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엄격하고 최첨단이며 환경 친화적인 양식 절차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연어 양식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건강한 암컷 연어에서 고품질의 알을 채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알은 세심하게 수집된 후 깃털을 사용하여 예상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알을 제거하는 등 세세한 부분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분류됩니다. 선택된 알은 깨끗하고 신선한 물과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온화한 물 흐름을 갖춘 특수 배양 탱크로 옮겨집니다. 30, 60일 동안 배 안은 눈이 있는 알로 변하는데 이는 알이 더욱 튼튼해지고 외부 힘의 영향을 덜 받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부화 과정 직후 알라빈으로 알려진 어린 연어는 생애 초기 몇 주 동안 주요 영양 공급원 역할을 하는 난황낭을 갖추게 됩니다. 어린 연어는 난황의 물기를 빼내고 나면 튀김 단계에 들어가고 이 시점에서 그들은 작고 영양분이 풍부한 알갱이를 먹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해 밀도가 낮은 담수 탱크에서 재배됩니다. 이 단계가 완료된 후 어린 연어는 추가 성장에 참여하기 위해 연못으로 보내집니다. 가을까지 13에서 15cm 크기에 도달을 한 뒤 담수시설에서 해수 가두리로 옮겨진다. 이는 성숙 연령에 도달할 때 발생합니다. 야생 연어가 노출되는 자연 조건은 산소가 풍부한 해류가 특징인 깊은 바다에 위치한 이 우리에 의해 밀접하게 복제됩니다. 연어는 심해 우리에 가두어지면 2년 동안 지속되는 중요한 성장 단계를 거칩니다. 부식에 강한 재료로 제작된 현대식 케이지는 강한 조류, 깨끗한 물, 높은 산소 농도를 지닌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한 유기체의 발달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우리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연어는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으며 이는 원래 환경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 설계를 통해 수질과 쓰레기 제거, 효율성이 모두 향상됩니다. 수온, 수질, 물고기의 행동 등은 모두 보안 카메라, 수중 센서 등 첨단 기술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됩니다. 이를 통해 양식 환경을 최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연어의 빠른 성장과 품질 향상이 보장됩니다. 연어는 자동 먹이 시스템의 도움으로 최적의 체중 5-2kg 기록을 달성할 수 있으며 이는 생선 기름, 미네랄 및 단백질이 포함된 영양이 풍부한 먹이를 연어에게 제공합니다. 정기적으로 물고기의 건강 상태를 검사하고 화학적 처리를 하지 않고도 기생충을 제거하기 위해 천연 청정 물고기를 활용하는 등 생물학적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질병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생활 환경은 온도, 염도, 자연 채광 측면에서 최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연어가 완전히 성숙한 후 수확 과정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수행되며 신선한 보존 과정은 엄격한 식품 안전 규정을 준수합니다. 국제시장의 엄격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이 절차는 양식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연어는 채취 즉시 가공 공장과 순환수조로 이송되어 신선한 상태로 보관됩니다. 생선은 가공되는 공장에서 세척, 비늘 제거 및 내장 제거 작업을 거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연어를 세심하게 세척하고 검사합니다. 연어를 통째로 포장하여 기본적인 가공이 완료된 후 바로 저온에서 냉동 보관하거나 포장하여 신선도를 유지합니다. 절차 전반에 걸쳐 엄격한 식품 안전 및 위생 요구 사항이 준수됩니다. 처리된 연어는 시장의 필요에 따라 즉시 수출되거나 추가 가공되어 다양한 제품으로 가공될 수 있습니다. 연어 필레 가공 절차가 다른 방법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각 생선을 가공 공장으로 운송한 후 연어의 무게와 신선도를 검사합니다. 보통 외서 6kg. 그런 다음 세척,
비늘 제거 및 내장 제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다음 작업자는 전문 칼날을 사용하여 머리와 꼬리를 제거한 다음 뼈에서 고기를 부드럽게 채웁니다. 고기의 섬세한 질감을 유지하면서 깨끗하고 뼈 없는 필레를 얻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정밀도가 필요합니다. 연어의 뼈와 기타 불필요 황금권 성분을 제거한 후 연어 한 마리에서 생산되는 살코기는 약 2-3kg입니다. 그런 다음 필레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를 거쳐 고기의 뼈나 기타 오염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철저한 세척과 재검사 과정을 거친 후 필렛은 시장 수요에 따라 200-500g 사이의 조각으로 잘립니다. 연어 필레를 7일 10일 동안 신선하게 유지하려면 진공 포장하거나 스티로폼 상자에 넣은 다음 섭씨 0.4도 사이의 온도에서 냉장고에 넣어야 합니다. 영하 18도 이에서 냉동 보존이 가능해 장기간 보관이 가능해 시장으로 운송되는 동안에도 품질이 유지된다. 남은 연어 필레는 훈제 연어로 가공되며 일부는 해외로 배송됩니다. 아시다시피 노르웨이 연어 양식은 규모와 효율성뿐만 아니라 자연, 과학, 경제 간의 독특한 조화로 인해 전 세계 해산물 산업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노르웨이 피요르드의 인상적인 수치와 깨끗한 바닷물 외에도 이 산업에는 아직 덜 탐구된 더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우선 지속 가능성 문제는 여전히 상당한 장애물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관행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어 양식장은 바다 이의 발생, 물고기가 야생으로 탈출하는 것, 어류 사료 생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지속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많은 농장에서는 생태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폐쇄형 봉쇄 시스템 및 식물성 식단과 같은 청정 기술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연어 산업은 상당한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노르웨이는 150개 이상의 국가에 연어를 수출하며 노르웨이의 무역 정책은 종종 지정학적 발전과 교차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국가와의 외교적 긴장은 수출 경로와 시장 접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과적으로 연어 양식은 농업 활동일 뿐만 아니라 노르웨이의 글로벌 경제 입지를 강화하는 전략적 국가 자산이기도 합니다. 정책 문제 외에도 기술 혁신으로 인해 연어 양식 방식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장은 수중 카메라와 먹이 주기 로봇에 의존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더욱 발전된 도구를 빠르게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AI과 기계학습 모델은 질병 발생을 예측하고 사료 분배를 최적화하며 물고기 행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공급망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는 각 필렛의 원산지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파라와 같은 유전적 도구조차도 질병에 강한 연어를 더 많이 사육하기 위해 연구 중이며 미래에 더 건강한 연어를 약속합니다. 동시에 연어 양식과 관련된 윤리적 고려사항이 점점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규제는 엄격하지만 동물 복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류 밀집, 운송 중 부상, 인도적인 도축 방법에 대한 우려로 인해 과학자, 농부, 동물, 권리단체 간의 논의가 계속해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류 복지 개선은 윤리적 이유뿐만 아니라 제품 품질 유지 및 소비자 기대 충족을 위한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대체 농업 모델의 등장입니다. 해양 기반 네트펜이 여전히 지배적인 반면 육상 기반 순환 양식 시스템 RAS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완벽한 환경 제어를 제공하고 탈출 위험을 줄이며 바다 이 문제를 사실상 제거합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높지만 생물 보안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장기적인 이점이 있어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생선 그 자체 외에도 연어 산업은 순환 경제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살을 발라낸 후 뼈, 머리, 껍질 등 생선의 남은 부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분, 어유, 애완동물 사료로 가공되거나 심지어 의약품 및 화장품에도 사용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모든 어류의 사용을 극대화하고 폐기물을 줄임으로써 자원 효율성에 대한 업계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문화적으로 노르웨이 연어는 전 세계 요리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새우시, 고급 레스토랑, 심지어 패스트푸드까지 널리 사용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해산물 소비를 재정의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 국가에서는 스칸디나비아 훈제 연어부터 일본 사시미에 이르기까지 독특한 준비 방법을 채택하여 제품이 시장 전반에 걸쳐 어떻게 적응하는지 보여줍니다. 또한 ASC 양식관리협의회 및 유기농 라벨과 같은 인증은 소비자 선호도에 더욱 영향을 미치므로 투명성과 품질 보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산업은 노르웨이 해안 지역 사회에 중요한 고용과 경제적 안정을 제공합니다. 연어 양식은 부화장 기술자
해양 생물학자부터 가공 공장 작업자, 물류 직원에 이르기까지 수천 개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많은 외딴 마을에서 이는 지역 경제의 중추입니다. 그러나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이러한 지역 사회는 장기적인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경제적 이익과 환경 관리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노르웨이의 괴물 연어 양식은 큰 물고기와 대기업의 이야기 그 이상입니다. 이는 혁신, 환경적 책임, 경제, 전략 및 문화, 통합으로 구성된 복잡한 생태계를 나타냅니다. 건강한 단백질 공급원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노르웨이의 지속 가능한 양식업에 대한 접근 방식은 식품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정교한 진주 목걸이가 감정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각각의 진주는 단순한 바다의 선물 그 이상입니다. 1년에 걸쳐 꼼꼼한 이식으로 시작하여 자연과 장인 정신이 결합된 빛나는 진주층이 겹겹이 쌓이는 과정을 거칩니다. 문제의 방법에는 흥미로운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조사해보자. 굴에는 약 800종의 굴이 있지만 그중 고급 진주를 생산하는 굴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자연에서 발견되는 진주 1만 개 중 단 한 개만이 아름다운 진주를 생산하기 때문에 천연 진주는 양식 진주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진주에는 흰색, 검정색, 노란색, 파란색, 분홍색, 보라색 등 다양한 색상이 있습니다. 색상은 굴의 종류, 물에 존재하는 미네랄, 굴이 서식하는 환경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담수 홍합의 수명은 10년에서 30년 사이인 반면 바닷물 홍합의 수명은 20년에서 100년 사이입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야생 유럽 홍합은 250년 이상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물질이 진주를 공격하는 경우 진주는 이물질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물질을 덮기 위해 진주층을 분비하여 결국 이물질을 진주로 변형시킵니다. 진주의 형성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미해현에 위치한 아고마는 깨끗한 물과 일정한 염분 함량으로 인해 20세기부터 일본 진주 양식의 발상지로 여겨져 왔습니다. 천연 식량 공급원인 미세조류를 농경지에 쏟아 붓습니다. 이는 굴이 건강하게 자라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진주 생산 능력도 향상시킵니다. 진주 양식 과정에서는 진주 2개를 수직으로 쌓은 후 그물로 고정합니다. 굴이 바다로 방출될 수 있는 크기에 도달하면 자연적인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수한 품질의 진주는 바다 환경의 영향으로 생산되며 이로 인해 진주층이 더욱 균일하게 두꺼워지고 윤기가 납니다. 1년에서 2년까지 지속되는 양식 과정에서 양식업자는 따개비나 해초와 같은 기생충을 제거하기 위해 종종 2-3개월에 한 번씩 굴에 대한 정기 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굴이 최적의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양식 트레이를 청소해야 합니다. 굴이 2년에서 4년 사이가 되면 진주 수확 과정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굴 껍질을 단단히 고정한 다음 조심스럽게 굴 껍질을 열어 굴 껍질에서 진주를 섬세하게 꺼냅니다. 이는 진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굴이 아직 건강하다면 앞으로도 진주를 계속 생산하기 위해 새로운 핵을 이식할 수도 있습니다. 진주를 제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특수 기구를 사용하여 진주 조직을 조심스럽게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 후 진주는 세척, 광택 처리를 거쳐 크기, 색상, 광택에 따라 등급이 매겨진 후 보석으로 사용됩니다. 진주는 일반적으로 화려하고 정교한 값비싼 목걸이로 만들어집니다. 이는 가장 완벽한 진주를 얻기 위해 수행됩니다. 진주 고기의 경우 조개 껍질에서 고기를 능숙하게 자르고 가공을 위해 제 고기를 분리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껍질을 보관하는 것이 능숙한 손의 임무가 될 것입니다. 세심한 재배와 엄격한 선택을 통해 각 진주는 자연이 제공하는 아름다움을 반영합니다. 하이엔드 주얼리는 우아함과 럭셔리함의 상징이며 최고급 소재로만 제작됩니다. 진주는 살아있는 유기체에 의해 생성되는 유일한 보석이며 다른 보석들 사이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진주는 지구의 지각 깊은 곳에서 추출되는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와 달리 굴, 홍합과 같은 연체동물의 연조직 내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됩니다. 특별한 기원으로 인해 진주는 아름다움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자연의 예술적 능력에 대한 살아있는 증인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진주가 완벽하게 둥글고 흠 하나 없이 깨끗하다는 오해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모든 진주가 이러한 전통적인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수의 진주는 바로크 진주로, 이는 모양이 고르지 않고 불규칙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 주얼리 디자인에서 바로크 진주의 인기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 진주는 자연적인 매력과 독특함으로 호평을 받고 있으며 진주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존 개념에 대한 대안을 제공합니다. 게다가 시장에는 선택할 수 있는 진주의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진주는 다양한 환경과 연체동물 종에서 나오며 각각은 고유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인은 완벽한 원형과 밝은 빛으로 유명한 아코야 진주의 창시자입니다. 호주와 인도네시아 주변 해역에서 발견될 수 있는 남해 진주는 인상적인 크기와 황금빛 색소로 인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가 원산지인 타히티산 진주는 자연적으로 검은색을 띠며 종종 녹색, 파란색, 보라색을 포함한 다양한 색상을 나타냅니다. 주로 중국에서 양식되는 담수 진주는 광범위한 색상 팔레트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유명하여 더 많은 청중이 진주를 접할 수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인간의 개입 없이 생성된 진주로 정의되는 천연 진주는 극도로 희소해졌습니다. 정말 야생의 천연 진주를 찾고 있다면 이는 수십 년간의 과도한 수확과 지속적인 환경 변화로 인해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진주의 대부분은 양식된 진주입니다. 즉, 연체동물 내부에 핵을 이식하려는 인간의 의도적인 노력의 결과로 생성된 진주입니다. 진주는 예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돌로 여겨졌는데 그 뛰어난 품질로 인해 심지어 금의 가치를 능가하기도 했습니다. 진주는 로마, 이집트 등 고대 문명에서 부와 지위에 대체할 수 없는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클로파트라는 자신의 엄청난 부와 사치를 과시하기 위해 진주를 식초에 녹여 마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진주는 대부분의 보석과 달리 깨지기 쉬우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유기농이라는 사실 때문에 산, 향료, 바디오일, 심지어 건조한 공기와 같은 환경 요소에 의해 손상되기 쉽습니다. 진주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광택을 잃거나 부서지기 쉬우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주 주얼리 소유자는 진주를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하며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하고 피부에서 생성되는 천연 오일이 진주의 광택과 촉촉함을 보존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진주 양식은 환경에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구리 먹이를 먹는 과정에서 주변의 바닷물을 자연적으로 여과하고 정화하기 때문에 진주 양식장이 제대로 유지되면 건강한 해안 생태계 보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중한 진주 양식은 아름다운 보석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해양 생물 다양성 보존에도 기여해야 합니다. 바다 외에 진주를 생산하는 다른 곳도 있습니다. 담수 진주는 호수, 강, 연못 등의 수역에서 재배되며 특히 중국에서는 담수 진주 생산이 대규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담수에서 수확한 진주는 일반적으로 바닷물에서 수확한 진주에 비해 모양, 크기, 자연스러운 파스텔 색상이 더 다양합니다. 이는 펄펜에게 더욱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진주 양식의 흥미로운 부산물인 것 외에도 캐시 진주도 생산됩니다. 연체동물은 이식된 핵을 거부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주층을 분비하여 이러한 우연한 진주가 형성됩니다. 캐시 진주는 전체가 진주층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진주에 비해 크기가 작은 경우가 많지만 뛰어난 광채를 갖고 있어 눈부신 광채와 독특한 품질로 인해 매우 가치가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주는 다양한 문화에 걸쳐 다양한 상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를 거룩함, 지혜, 부,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왔습니다. 진주는 고대 중국 신화에서 불이나 용과 같은 파괴적인 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일본 문화에서는 기쁨과 축하의 눈물을 진주로 표현합니다. 진주는 전 세계적으로 우아함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아름답고 시대를 초월한 표현으로 계속해서 존경하고 있습니다.